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2018년도 직업상담사 1급 노동관계 복귀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이게 뭐 옛날로 가면 갈수록 문제가 짧아지고 문제가 쉬워지는데 아마 조금씩 속도가 더 빨리 붙을 겁니다, 이게. 그리고 기출만 어차피 잘 풀면은 기출 반복이니까 기출만 잘 정리하십시오, 이렇게. 자, 바로 가겠습니다. 자, 81번 파견법. 자, 파견 근로자 보호법에서 뒤에 용어 정의로 틀린 것인데 이거 상식 문제입니다. 자, 파견은 별게 아니고, 자, 이 근로자가 있으면은 이 근로자를 사용자가 바로 채용하는 게 아니고, 자, 여기서 첫 번째 파견을 보내는 사업주, 줄여서 이게 파견 사업주입니다. 됐죠? 다음에 이 근로자의 파견을 받아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그래서 줄여서 사용 사업주. 이렇게 쪼개가지고, 자, 계약은 이 근로자랑 파견 사업주 사이에 여기서 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은 이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파견 사업주 되겠죠. 다음에 사업주인 사용 사업주랑 다음에 파견 사업주가 따지면은 원청 하청입니다. 따지면. 그래서 요 둘 사이에 자, 파견 계약을 체결하죠. 자, 사용 사업주가 파견 업체에 대해서 원청 하청에다가 자, 근로자 몇 명만 보내줘. 라고 하면은 자기가 채용하고 있던 근로자들을 이렇게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양새는 자, 계약은 이렇게 하는데 업무 지시는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오죠. 됐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자, 용어 정의로 틀린 것인데 1번. 자, 파견 사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근로자 파견을 업으로 하는 걸 말합니다. 물론 근로자 공급 사업 빼고. 됐죠? 다음에 두 번째. 그리고 이때 파견 사업주는 이쪽이야. 파견을 보내는 사업주. 당연히 파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를 말합니다. 됐죠? 세 번째. 그리고 파견 계약이라는 것은 여기죠. 사용자끼리 하는 거. 자, 파견 계약은 파견 사업주랑 사용 사업자 둘이 하는 거지. 파견 근로자가 여기에 들어가면 너무 고맙겠지. 그죠? 대표님 저 좀 이쪽으로 보내주십시오. 당신이 나를 받아주세요. 말이 안 됩니다. 되겠죠? 그냥 업주들끼리 둘이 사는 계약. 이게 파견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3자 간 계약하는 게 아니고 대등한 당사자, 아니죠. 원칙적으로 대등하게 볼 수 있는 사용 사업주랑 파견 사업주, 원청 하청이 하고 근로자는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3자 간의 합의는 아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주면 좋겠지만. 답은 3이 되는 거고, 다음에 그리고 파견 근로자라는 것은 이쪽이죠. 파견 가는 근로자. 파견 사업주에 고용되어서 뒤에 파견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합니다. 됐죠? 그래서 파견 사업주인지 사용 사업주인지 요 개념만 명확하게 하면은 이거 뭐 틀리면은 바보짓 하는 거죠. 이거는 쉬운 문제입니다. 자, 넘어가시고, 자, 다음에 82번. 자, 헌법상 근로의 권리, 즉 32조 명시되지 않은 것은, 자, 이건 뭐 매번 나오는 거죠. 자, 헌법 32조에는 자, 근로의 권리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자, 근로자들의 자, 적정 임금 보장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라. 그다음에 최저임금제는 반드시 시행을 해라. 그다음에 여성과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히 더 보호해라. 그리고 뭐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을 정한다. 이것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상위군경, 또 뭐 전몰군경, 그다음에 이 사람들의 유가족,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근로기회를 우선적으로 보장해주라. 그래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서는 공무원 시험 볼 때 가산점을 주는 겁니다. 되죠? 이런 것들이 32조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보통 32조에 안 들어가 있고 34조에 들어가 있는 거. 자, 약자는 맞지만 근로의 권리를 보호하는 게 아니고 사회적 기본권을 보호하는 거. 그게 주로 나오는 게 장애인 아니면 노인, 물론 가끔 청소년도 나오지만 이렇게 가는 겁니다. 보시면 그래서 명시되지 않은 것인데 1번 보시면 최저임금제는 반드시 시행이니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국가유공제에 대해서 기회를 먼저 줘라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자 연소자 특별히 더 보호해라 들어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뒤에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해라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32조 내용은 이것만 잘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쉬운 문제고. 자, 다음 83번. 자, 직업안정법상 직업정보 제공사업자, 쉽게 얘기했을 때 벼룩시장, 그렇죠? 이쪽 사업주가 준수해야 될 사항으로 잘못된 것은, 그래서 직업정보 제공하는 사업자입니다. 이 사람이 준수사항이 아닌 것. 자, 1번 보시면, 자, 직업정보 제공 매체 구인 구직 광고 안에는, 벼룩시장 안에는 구인 구직자 및 직업정보 사업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기재할 것. 아까 얘기했죠, 이거. 아까이지 이전 문제 풀 때 했던 거죠, 이것들. 보시면, 자, 광고에는 당연히 구인자, 구직자는 광고해 주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벼룩시장의 사장님의 이름이 들어갈 필요 있습니까? 이거는 전혀 필요 없는 거죠. 됐죠? 그래서 답은 쉽게 1번 가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구인자의 연락처가 사서함으로 표시된 구인 광고를 게시하지 않을 것. 왜냐면 사서함 자체가 불명하기 때문에 이런 거 빨리 빼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자, 광고문에 뭐 무료 들어가 있는 상담, 취업 이런 것들은 거의 가장 광고니까 더 만드는 거고.
마지막 구직자 이력서 발송을 대행하거나 내가 대신해 줄게. 하지만 중간 착취입니다. 이것들이. 다음에 구직자에게 취업 추천서를 발부하지 않을 것. 이것들은 다 중간 착취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다 금지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보통 1번 요게 정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벼룩시장 안에는 사업주의 그 사용사업주 구인자가 아니고 이 정보 제공 사업주의 이름은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다음에 84번 보시면 이것도 뭐 1급에서만 나오는 건데 자, 고용정책 기본 법령상 고용정책심의회. 자, 요 고용정책을 짜기 위한 심의회. 자,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전문위원회를 따로 둡니다. 국회에서 국회 상임위가 있고 개별 전문위원회가 있듯이 마찬가지 고용정책에 대해서도 고용정책심의회가 있고 밑에 전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때 전문위원회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아닌 것. 당연히 이거는 제목 자체가 고용정책에 관한 기본 법령을 만드는 거니까 당연히 고용정책 기본 내용에 관한 전문위원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첫 번째 사회적 기업 전문 육성하겠다. 다음에 적극적 고용 개선을 위원회 만들겠다. 다음에 건설 근로자가 사회적으로 취약하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위원회 만들겠다. 가능합니다. 다만 자, 외국인 고용 촉진 이거는 외국인 관련 특별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 다루는 게 아니고 됐죠? 그래서 우리 고용정책 기본 법령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사회적 기본권이야. 즉 이거는 외국인이 아니고 우리나라 국민을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 정책 안에는 외국인 관련된 내용은 들어가면 안 되겠지. 이거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에 85번. 자, 고령상 연령차별금지법에서 뒤에 법령상 고령자 고용정보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 자, 연령차별금지법에서 여기죠. 고령자 고용정보센터. 즉 고령자들의 고령자들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정보를 제공해주는 센터가 만들어졌는데 이 센터가 하는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 결론적으로 답니다. 다. 자, 보시면은 첫 번째 고령자에 대해서 구인, 구직, 등록, 직업지도, 취업발선 당연히 이 센터가 해줘야 되겠죠. 두 번째 고령자에 대한 직장에 관한 적응 훈련이라든가 교육 이것도 해줘야 되는 거고. 다음에 정년 연장이라든가 뒤에 고령자에 관한 인사, 노무관리, 직업 환경 개선에 관한 기술적인 상담이라든가 교육, 지도 이것도 당연히 센터하는 거고 다음에 고령자들의 고용 촉진을 위한 홍보 활동도 하는 거고 결론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요거 뭐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해설에 나머지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해설에 들어가 있는 거 읽어보시고 가시면 됩니다. 이것들은 쉬운 거니까. 자, 다음에 86번. 자, 33조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이거 띄엄띄엄 나옵니다. 자, 32조가 아니고 33조에 들어가 있는 노동기본권 자, 관련해서 잘못된 것인데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은 이 33조 조문 문제가 아니고 상식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자, 33조 얘기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삼권 관련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인정되는 노동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자,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 따지면 이게 근로삼권이죠. 근로삼권. 단결권, 교섭권, 단체행동권. 자, 이 노동기본권에는 사업장 단위의 복수노조 설립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게 위헌 결정 받으면서 사라져버렸지. 왜냐면 옛날에는 이게 5공학 때입니다. 5공학 때.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면 이 노동조합이 민주화 운동을 해버리고 그리고 정권에 대해서 자꾸 저항하니까 야, 노동조합 탄압해야 되겠다. 그래서 노조 만들려면은 자, 너네는 기업별로만 노조 만들어. 그래서 기업별 노조 강제하고 그리고 노조 되고 싶어? 그러면 독일하고 다르게 너네는 설립 신고해. 설립신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한 다음에 신고증을 주면은 그때 노조를 봐줄게. 그리고 자, 이런 노조는 하나의 사업장 단위로 하나밖에 안 돼. 자, 이게 다른 말로 복수노조 금지입니다. 자, 이런 제도가 들어오면은 이 세 가지 제도를 통해서 국가 차원에서 노동조합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죠. 그렇죠? 노조가 되고 싶어? 그러면은 하나의 산업 단위죠. 전국 단위 못 모입니다. 반드시 너네는 기업 단위로 모여. 전국 단위 모이면은 여기다가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처벌하는 겁니다. 되죠? 그러니까 너네 기업별로만 만들어 하나 사업장 내에서 그러면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 노조가 만들어지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도 편하게 통제할 수 있겠죠.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자, 노조가 되려면은 너네끼리 모여서 노조가 되는 게 아니고 그죠? 규약 등을 만들어가지고 행정관청에다 신고해. 서울이면 서울시장한테. 그러면 서울시장은 3일 동안 심사해서 마음에 들면은 문제가 없으면 신고증을 주고 마음에 안 들면은 여기에 대해서 뭐 보류하거나 반리해. 엄밀하게 따지면 보류가 아니고 20일 내에 보완 요구입니다. 보통. 됐죠?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신고증을 안 주면 노조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된다 할지라도 하나의 사업장에다가 미리 의용 노조 만들어도 그러면은 복수 노조가 금지되기 때문에 다른 노조가 들어올 수 없는 겁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노조 통제하다가 이게 6월 항쟁 때문에 87년 이후에 첫 번째 기업별 노조 강제 조항 이게 삭제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노조법 5조에 따라서 노조 설립은 자유야. 설립 자유. 마음에 들면은 마음만 맞으면은 2명 이상이만 모이면은 노조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복수 노조는 최근에 들어서 여기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근로자한테 근로 3권이 보장되니까 노조를 하나 만들지 두 개 만들지, 저 대학교에서 동아리가 하나일지 두 개일지 이거는 대학에 정하는 게 아니고 너네들 마음대로 정해. 그러니까 복수 노조 금지는 근로자들의 단결 선택권을 침해하죠. 삭제. 됐죠? 그래서 노조는 마음대로 만들 수 있고 하나의 사업장에도 여러 개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개 만들어진 노조가 이제 문제는 이게 교섭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모든 노조랑 다 교섭하려면 번거롭겠죠.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뭐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안 나와요, 이거는. 됐죠? 그리고 원래는 설립 신고제도 이것도 위헌 소지가 있지만, 그죠? 있지만 요거는 아직까지 합헌이야. 아직까지는 요 내용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관청이 개입해가지고 노조 인증해줄지 말지 이걸 결정하는데, 자, 이거 위헌 소지가 있는 거 아니냐, 즉 근로자들의 단결권 침해가 아니냐 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법원에서는, 자, 설립 신고 제도는, 자, 그동안에 어용 노조가 너무 많았으니까 이 어용 노조로부터 민주 노조를 자,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신고 제도를 통해서 어용 노조 걸러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합헌이야 라고 봅니다. 그래서 신고 제도로 남아 있는데 기업별 노조 강제 조항, 복수 노조 금지 조항은 사라졌다는 거. 됐죠? 그러니까 현재 복수 노조 금지되는 거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그래서 답은 쉽게 1번. 됐죠? 두 번째, 자, 단결권, 노조 만드는 겁니다. 자, 향유할 수 있는 주체는 개별 근로자가 만들 수도 있고, 됐죠? 다음에 근로자들이 결성한 단체, 자, 이 단체도 노조 만들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현대자동차 다닌다 그러면 현대자동차 기업별 노조 만들면 됩니다. 근데 자, 자동차 노조는 현대만 있는 게 아니고 기아, 쌍용 다 있죠. 그러면 우리 같은 금속 산업에 있으니까 자동차 조립하는 거, 부품 만드는 거 우리 모여서 노조 만들자, 이게 급수 노조죠. 그래서 개인이 만들어서 노동조합이 될 수 있고 이 노조가 모여가지고 이게 하나의 산별 노조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결권은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이것도 항유할 수 있다는 거. 다음에 세 번째, 자, 교섭권의 내용에는 만나서 근로조건에 대해서 합의하는 거죠. 내용에는 이제 교섭이 타결될 경우에는, 타결된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무조건 협약을 체결해야지 돼. 됐죠? 근데 만약에 합의가 안 됐다. 그때는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단협을 만들 필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합의가 됐다. 그럼 무조건 무슨 만들어야지 돼. 됐죠? 다음에 네 번째, 단체 행동권에 노조법상 사용자에게 인정되는 직장 폐쇄는 포함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왜냐면 근로 3권은 3.3조 1항에 따르면 이거는 근로자가 누리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자주적으로 만드는 게 노동조합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자에 대해서는 단체 행동권을 보장 안 돼. 다만 이 노조 때문에 자, 힘의 균형이 깨져가지고 오히려 노조가 힘이 너무 세지더라. 그때 이 힘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거, 이게 직장 폐쇄입니다. 직장 폐쇄. 그래서 직장 폐쇄는 근로 3권 때문에 보장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노사 균형 때문에 인정되는 하나의 권리 불가야, 이거는. 됐죠? 그래서 사용자한테는 직장 폐쇄가 인정되지만 그 기본적인 근거는 헌법상 단체 행동이 아니고 노사 균형에서 나오더라. 이거 뭐 더 깊이 들어가려면 한도 끝도 없이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 시험에는 거기까지 가는 것은 시간 낭비야. 이 정도 이해하시고 요 지문만 의미만 알 수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자, 넘어가시고, 자, 이것도 상식 문제인데 보시면, 자,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상 공공이죠. 공적인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요것도 공공단체. 보시면 근로자입니다. 근로자들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공공단체. 즉 근로자를 위한 공익단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아닌 것은 쭉 보시면은, 자, 근로복지공단, 산업인력공단, 장애인고용공단 다 근로자를 위한 거죠. 그런데 대한상의소 이거는 근로자를 위한 게 아니고 사용자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답은 쉽게 2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상식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간단하게 보시고 이것도. 자, 다음에 88번. 자,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원래는 근로자가 애를 낳아서 육아를 하게 되면은 완벽하게 사업장에 벗어나가지고 육아휴직을 쓸 수도 있고, 근데 문제는 육아휴직을 쓰게 되면 근로자들의 경력 단절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자, 나 완벽하게 빠지는 게 아니고 일정한 시간을 빼가지고 애도 보고 업무도 계속 하겠다. 이게 뭐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입니다. 단축제도. 됐죠? 그러면 이때 근로시간을 단축할 때 몇 시간까지 단축하느냐? 이 문제인데, 요때 출제될 때랑 현재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때는 보시면 단축 후 시간은 최소 15시간 이상. 됐죠? 그리고 최대, 옛날에는 30시간인데 이게 현재는 35시간으로 변경됐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35시간으로 풀어야 됩니다.
됐죠? 체크 안 돼 있네. 그래서 여기 지문상 여기 지금 PPT 상에는 여기 30시간 돼 있는데 책에는 제가 이걸 갖다가 35시간을 고쳐놨죠. 됐죠? 그래서 바뀐 법에 따르면 책은 맞습니다. 자, 이 PPT가 잘못되어 있는데 옛날 출제될 때는 이게 30시간인데 지금은 35시간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35시간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재대로 보시면 돼. 됐죠? 자, 15시간에서 최대 35시간이다. 그렇게 보시고. 자, 다음에 89번. 89번. 자, 고용보험법상 피보험 자격. 4대 보험 자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 이것도 쉬운 문제입니다. 자, 틀린 것. 1번부터 보시면 자,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 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당연히 노동부 장관한테 이 내용을 신고해 줘야지 됩니다. 되겠죠?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그리고 피보험 자격의 취득이라든가 상실에 관한 이 신고는 언제 하느냐? 됐죠? 보시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아니고 이건 건법청산이고 보통 이런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입니다. 달. 자, 이거 다 정리해서 한번 해야 되기 때문에 발생한 달에 그 다음 달이에요. 다음 달. 발생한 달에 다음 달. 발생한 그 날이 아니고 다음 달에 15일 내 15일 내 하는 겁니다. 15일 내. 됐죠? 그래서 한 달 동안 있던 모든 사유를 다 모아가지고 그 다음 달 15일 내 하면 되는 겁니다. 됐죠? 이것도 그럴싸하긴 한데 14일 내 하는 거 이것들은 건법청산이지 일반적인 보험 사실에 대한 신고는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고 다음 세 번째 사업주가 피보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그때는 근로자 신고하면 됩니다. 됐죠? 다음 마지막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뒤에 피보험 자격의 취득 상실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왜? 자영업자는 개인사업자니까.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90번으로 가겠습니다. 90번. 이것도 뭐 상식 문제인데 고병법상 차별에 해당되는 것. 즉 우리 법에 따르면은 사업장 내에서 자, 합리적 사유가 없는데 자, 이걸 달리 처우하면은 자, 이게 바로 차별이죠. 자, 반대로 해석하면은 달리 처우했지만 그 달리 처우한 거에 대해서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은 그때는 차별이 아닌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차별에 해당되는 것은 그 말은 합리적 사유가 없는 것을 이거 찾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 지위, 엄마라든가 아빠 또는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뒤에 합리적 이유가 없이 너 임신했네, 결혼했네? 자, 이것 때문에 채용이라든가 근로 조건을 다르게 하는 거 당연히 차별이죠. 자, 너 결혼했으니까 퇴직해. 옛날에 많이 있던 혼인 퇴직제 차별입니다. 됐죠? 두 번째, 직무 성격상 남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샤워장인데 남성 샤워장입니다. 골프장에. 그럼 당연히 불가피하게 남성이 요구되면 그때는 남성을 채용하더라도 이거는 합리적 사유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성 탈의실인데 관리자를 남성으로 채용했다? 문제가 있겠죠. 이것들은 합리적 사유가 있기 때문에 차별이 아니냐 이거는. 됐죠? 자, 다음에 세 번째, 현존하는 남녀 간의 고용 차별.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회사는 남녀가 반반이 아니고 남성이 90%, 여성이 10%야. 그래서 이걸 없애기 위해서 이 차별 없애거나 또는 고용 평등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 법이라든가 다른 특별법에 따라서 자, 그죠? 항상이 아니고 잠정적으로 일시적으로 자, 남성이나 여성에 대해서 우대하는 거. 요거는 당연히 현존하는 차별 없애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지.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차별이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인데 이게 원래는 미국에서 흑인들에 관한 차별 이거 없애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흑인에 대해 차별하지 마 라고 했는데 문제는 하지 말라고 해서 차별이 안 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흑인들이 교육 기회가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안 좋은 직장만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없애기 위해서 자, 좋은 자리가 있으면 좋은 자리는 다 백인이고 그리고 안 좋은 자리는 다 흑인이니까 자, 흑인들한테 자발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경우가 잘 없으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자, 백인 자리 중에서 일부 자리는 흑인한테 무조건 배정해. 그죠? 예를 들어서 대학교 들어가는데 100명의 신입생이 있으면 이 중에서 10명은 무조건 흑인 뽑아.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현재 국회의원, 특히 그중에서 비례대표. 자, 비례대표 뽑을 때는 그죠? 반드시 홀짝 들어갈 때 여성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죠. 왜냐면은 국회에도 진출한 게 대부분이 남성이다 보니까 여성의 국회 진출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현존하는 차별 없애기 위해서 일정한 고용 개선 조치 취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현존하는 차별 없애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합리적 사유가 있다는 거. 됐죠? 그래서 차별에 해당되는 것은 결론적으로 기억밖에 안 되겠죠. 됐죠? 이거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보시면 설명드리면 끝나는 문제들입니다. 이것들도.
자, 다음에 91번 보시면은 요거 좀 어려운 문제인데 보시면 자, 직업안정법상, 안정법규상 자, 노동부 장관이라든가 또는 그 행정관청에 뒤에 실시하는 교육훈련 내용이 아닌 것은 그래서 안정법상 장관 등 또는 교육 요 관련된 종사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교육훈련을 실시합니다. 보통 1시간 단위로 실시하는데 그 1시간씩 받아야 되는 교육 내용이 아닌 것은 그렇죠. 보시면 첫 번째 직업안정법 알아야지 직업 소개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직업상담 이론 알아야지 직업을 소개할 수 있겠죠. 다음에 직업정보의 수집 제공을 해줘야지 당연히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직업안정법 1시간 받고 그다음에 직업상담 이론 1시간 교육받고 그다음에 직업정보 수집에 대해서 1시간 교육받고 됐죠. 그리고 노동시장 같은 깊이 있는 이론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됐죠.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해서만 1시간씩 교육받으면 되는 거지 자, 노동시장 이론까지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간단히 체크만 하십시오. 이것들은. 자, 다음에 92번 보시면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법령상 장애인의 직업재활 실시 기관을 모두 고르면은 장애인에 관한 직업재활을 위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업무를 하다가 뭐 팔다리가 잘렸다. 그죠? 또는 뭐 실명이 왔다. 그죠? 이런 경우에 당연히 직업재활 교육을 해줘야 되겠죠. 이때 이런 기관이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르면은 결론적으로 답니다. 다. 보시면 첫 번째 자, 장애인 특수교육에 관한 특수교육기관 당연히 되는 거고 다음에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복지단체 당연히 되는 거고 다음에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들 마지막 안마에 사회에 관한 규칙에 관한 안마수련기관 다 명예에 대한 것들이죠. 자, 이런 것들은 다 장애인 재활 실시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읽어두시면 되는 문제들입니다. 이것도. 자, 넘어가시고 자, 다음에 93 건법정산 자, 근기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두 가지입니다. 죽었다 퇴사했다 사망퇴직 그러면은 그때는 그 직업 사유가 발생한 날, 죽은 날, 퇴직한 날, 그날부터 원칙은 2주입니다. 14일 내 그 근로자 임금, 보사금, 그 밖에 일체금품, 볼펜 한 자루까지. 자, 모든 걸 다 이 14일 내 다 돌려줘야 됩니다. 됐죠? 그리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회사 내부 정리가 필요하더라. 자, 그때는 자, 양자 간에 합의하면은 날짜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뉴스 같은 데 보면은 뭐 근무하다가 뭐 이제 어린 친구가 만약에 사고 때문에 죽었다. 그러면은 그 어린 친구의 안타까운 사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걔가 책상에 가지고 있던 각종 물품들 있죠. 뭐 사발면이라든가 아니면 뭐 볼펜자루 이런 것들 사진 찍어서 보여주죠. 그 내용이 죽어버리면 14일 내 이 근로자의 모든 것들은 다 돌려줘야지 돼. 돌려주다 보니까 이게 언론에 이제 배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두 가지 사망, 퇴직, 날짜 14일. 됐죠? 그래서 날짜 14일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자, 넘어가시고 다음에 94. 이거 뭐 매번 하나 나오는 거죠. 자, 기준 고용률. 자, 고령자 몇 프로 뽑아야 되느냐? 기준 고용률. 자, 이거는 사업의 종류별로 좀 달라지죠. 그래서 이렇게 그랬죠. 자, 제2부대에서는 수육을 주더라. 이렇게 됐죠. 제2부대 수육. 자, 첫 번째 제조업 같은 경우는 2% 이상. 됐죠? 다음에 부동산, 임대업, 운수업. 이쪽은 6%. 나머지 뭐 건설 같은 것들 나머지는 3%. 됐죠?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제2부대에서는 수륙을 준다. 됐죠? 그러면 첫 번째 요거는 부동산 임대니까 자, 부대죠. 부대. 그러니까 부대니까 6%입니다. 6%. 4번 쉽게 3번. 이거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제2부대에서는 수륙을 주더라. 제2부대 수륙. 자, 넘어갑시다. 이것도 뭐 간단한 문제고. 자, 다음에 95번. 자,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수급 요건. 자, 구직급여를 받으려면은 당연히 내가 국민이라고 해서 무조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직급여를 받으려면은 내가 일정 기간 근무해서 그쪽은 일정한 태도를 보여서 그죠? 요때 나 지금 구직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주세요. 이게 구직급여입니다. 됐죠? 이때 수급 요건으로 잘못된 것인데 이번 보시면 첫 번째 구직급여 받으려면은 첫 번째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6개월 자 뒤에 자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 됐죠? 그래서 여기 달리지. 자, 18개월간 180일 6개월 이상 내가 보험료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6개월이 안 되면은 당연히 구직급이 안 나오겠죠. 됐죠? 자, 18이고 180이니까 헷갈리지 않죠? 됐죠? 맞고. 자, 두 번째, 그리고 이렇게 근무하면 무조건 주느냐? 그게 아닙니다. 자, 즉 근로자가 자기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못해. 즉, 나 취업 활동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여줘야지 돼. 그럼 구직급을 주는 겁니다. 다음에 그리고 이직하는 그 사유가 이게 53조가 나오는 건데 수급 자격의 제한 사유, 내가 자발적으로 관뒀다 이런 것들. 자, 이 제한 사유가 아니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잘려야지 돼. 됐죠? 다음 마지막 최종 이직 당시 일용 근로자였다면 이 근로자는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에 적어도 한 달 동안 근무 일수가 10일이 안 돼야지 돼. 됐죠? 10일 이상이 아니고 10일 미만인 미만. 됐죠? 이런 것들이 수급 요건이니까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이것도 뭐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넘어가시고 아마 나중에 직업 상담사를 따라서 업무를 하게 되면은 뭐 구직급여라든가 실업급여 또는 육아휴직급여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이 실무적으로 다투는 문제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무적으로 바로 쓰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96번. 자, 고용정책 기본법령상 자, 대량 고용 변동, 대량 해고지. 이럴 경우에는 자, 대량 해고가 되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량 해고에 대해서는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신고 의무. 그때 대량 고용 변동에서 신고 기준, 즉 몇 명 사업장에서 몇 명을 잘랐을 때 그때 신고하느냐. 요 기준인데 자, 첫 번째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일단 기준은 자를 때 기준은 한 달 기준입니다. 한 달 기준. 한 달 기준 안에 이 정도 잘라야 됩니다. 그것은 숫자는 이 사업장이 300인 미만 사업장이냐 아니면 300인 이상 사업장이냐 요 둘을 먼저 쪼개야지 돼. 그리고 첫 번째 자 300인 미만 사업장은 30인 30인 됐죠? 자 30인 이상을 해고할 때 신고하는 거고 그 다음에 300인 이상은 똑같이 이것도 30인데 이거는 10% 이것도 10%밖에 안 되는 거죠. 10% 이상 요렇게 해고할 때 그때 신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 상시 근로자 100명 미만을 상환해 이쪽이죠. 됐죠? 이때는 1개월 동안에 30인 이상 그래서 100명 미만이니까 상시 아니지. 자, 100명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됐고 100명 기준이 아니고 잘못됐고 자, 300인 기준인데 둘 다 미만이니까 요쪽으로 하면 되겠죠. 보시면 자,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뒤에 1개월 동안에 30인 이상 이거 맞는 말이고 자, 이거는 100분의 10 이거는 300인 미만이 아니고 300인 이상이죠. 됐죠? 그래서 기준은 한 달 기준으로 보는 거는데 300인 미만은 30인 이상 그 다음에 300인 이상은 10% 잡고 있더라.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가시면 되겠죠. 자, 다음에 97번 가겠습니다. 파견법. 이것도 뭐 반복인데 파견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잘못된 것. 그래서 파견 근로자 보호 방법인데 크게 봤을 때 사용 직종을 제한하고 직종 제한 그 다음에 사용 기간 제한하고 2년 기간 제한 그 다음에 차별을 금지하고 자 이런 것들이 자, 파견법에서 파견 근로자를 보호하는 거죠. 보시면은 틀린 것 1번 자, 사용사업주는 파견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자 활동을 이유로 즉 정당한 근로상권 행사를 이유로 당연히 파견 계약을 해지하면 안 되겠죠. 됐죠? 만약 해지했다. 자 이거는 노조법 81조로 가서 부당 노동행위로 사용 처벌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사용사업주는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싶어. 즉 비정규직을 쏘고 있는 업무인데 이때 정규직 받고 싶어. 그때는 자, 당해 파견 근로자가 원하면은 우선적으로 이거는 고용하도록 노력만 하면 돼. 반드시 그거에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노력만 하면 돼. 다음에 세 번째 자, 파견 사업주는 쟁의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당연히 파견 근로 보내면 안 된다 그랬죠. 보내면 이것도 대책으로 위반하기 때문에 형사처벌됩니다. 다음에 마지막 자, 건설 공사 현장 사람이 죽을 수 있는 현장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기 사용 직종 자체가 금지되는 업종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일시든 간헐이든 자, 파견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금지야, 절대 금지. 그래서 답은 쉽게 4번으로 나오겠죠. 이것도. 그래서 제가 말끝마다 쉽다 하는데 정말 쉬운 겁니다. 이거는 기출만 잘 보시면 돼. 자, 다음에 98번. 자, 건기법상 자, 평균 임금 기준으로 산정해야 되는 것을 모두 고르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이거 지난 문제 할 때 풀어봤던 건데 자, 이거 건기법상 기준사항이 자,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자, 통상 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게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일단 약이 작은 게 통상이니까 제가 통상을 기억하라 했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연예가의 말이 많죠. 그러니까 통상 연예가 첫 번째 연차 수당 지급할 때 해고 예고 수당 지급할 때 26조 그 다음에 가산임금 지급할 때 56조 요때 통상입니다. 그러면 평균은 뭐냐? 자, 평균은 연, 휴, 재, 퇴, 감. 첫 번째 연차 수당 줄 때 둘 다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나옵니다. 됐죠? 다음에 두 번째 46개에 따라 휴업 수당 지급할 때 이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통상됩니다. 안 나와 이것도. 그래서 남아있는 것은 이거는 재해보상금, 퇴직금, 감급의 제재 요게 평균이고 나머지 예고수당, 가산임금은 통상이다.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예고수당하고 가산임금 요거만 찾으면 돼. 보시면
자, 여기 예고수당 요거는 통상이니까 날리고. 됐죠? 다음에 가산임금 있죠? 가산임금 통상이니까 날려버리고. 나머지가 다 평균이겠죠. 여기 자, 장애보상금 이게 재해보상금. 재해보상금의 내용이고, 다음에 강급의 제재. 됐죠? 연휴 재택 할 때 강급의 제재, 재해보상금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평균 기준은 디귿 리얼이다. 됐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연휴 재택감 이게 어려우시면 그냥 연예가다. 통상적으로 연예가의 말이 많다. 연예가. 그래서 연차는 안 나오기 때문에 예가만 기억하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풀면 되는 문제다. 이것도. 자, 넘어가시고. 다음에 99번. 자, 건기법상 근로시간과 휴식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이것도 뭐 상식 문제인데, 자, 첫 번째. 자, 야간 근로라는 것은 뒤에 자정부터 6시까지가 아니고 우리나라는 밤 10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요게 야간 근로입니다. 됐죠? 왜냐면은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요때 근로를 금지하는 이유는, 자, 이걸 따지면은 생체 리듬이에요. 생체 리듬. 요 시간에 보통 호르몬이 분비돼 가지고 피로를 풀어주는 물질이 많이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밤 10시가 넘고 그다음에 새벽 6시까지는 근로자 자야 되니까 요 시간은 근무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근무하고 싶으면은 야간 근로를 해가지고 근로자 동의받고, 그리고 수당도 50%도 가산해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야간은 새벽이 아니고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상식이죠, 그것도. 다음에 15세 이상 18세 미만자 연소자죠. 이 사람들은 원칙은 근로자 쓸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취직 인연증이 있으면 근로자로 쓰는데, 이때 근로 시간은 보시면 일반 성인 남성이 840이죠. 성인 남성 여성이 하루 8시간. 자, 주 5일 계산하면은 일주일은 40시간. 남성 여성 성인에 대해서. 여기 대해서 자, 연소자는 하루에 1시간을 빼버립니다. 그러면 하루 근무 시간은 7시간. 주 5일 계산하면은 일주일은 5, 7에 35니까 35시간.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러면은 연소 근로자의 약속된 소정 근로 시간은 1일 6시간 아니고, 자, 7시간. 다음에 일주일은 30시간이 아니고 35시간. 잘못됐죠? 됐죠? 이게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이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 위험 작업, 잠수 잠암 작업, 이 사람들은 근로시간 634, 634. 하루 6시간, 일주 34시간. 근데 이건 여러분 시험 문제 아닙니다. 됐죠?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 840, 735. 됐죠? 다음에 세 번째,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적어도 30분 이상. 그리고 일반적인 8시간 이상인 경우, 그때는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쉬는 시간이죠. 밥 먹는 시간. 자, 이거를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됩니다. 도중에. 그래서 보통은 하루 8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1시간짜리 점심시간을 주는 거죠. 됐죠? 반드시 가면은 4시간이 안 되더라, 휴게 시간 안 줘도 돼. 됐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다음에 마지막. 그리고 대기하는 시간. 손님이 없어가지고 직원이 대기하고 있더라. 대기하더라도 그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대기 시간이 할지라도 그 내용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가 있으면은 이게 통설 판례인 지휘 감독설입니다. 됐죠? 내가 실제 내 업무를 안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 감독가 있고, 그 말은 나한테 자유이용. 이게 보장되지 않더라면 그 시간도 다 근로시간으로 다 간주하겠다고. 요게 최근에 판례 내용이 50조 3항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옳은 것이니까, 건너뛰어버리네. 자, 답은 옳은 것이니까 3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3번으로. 자, 넘어가시고, 다음에 마지막 문제 봅시다. 마지막 문제. 자, 정리해고에 대한 건데, 이것도 세부적인 내용을 다 설명할 건 아니고 간단하게 문제만 보시면은, 자, 정리해고 관련해서 뒤에 틀린 것인데, 자, 첫 번째, 사용자가 경영 악화를 방지할 목적으로 사업을 양도하거나 인수하거나 합병했다. 그러면은 정리해고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 필요로 바로 봐버립니다. 요건 24조 1항. 중요한 거는 단순히 사업을 양도, 인수, 합병했다고 봐주는 게 아닙니다. 자, 이 목적이 반드시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야지 돼. 그러면은 이거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로 봐줄게. 됐죠? 두 번째는, 그리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으면 쭉 갑니다. 주가.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그래서 물건 팔 거 있으면 다 팔고. 됐죠? 신규 채용 중단하고. 그 다음에 임원들의 성과급 줄이고. 자, 이런 것들이죠. 피하기 위한 방법과 그 기준. 자, 이걸 정하는데, 자, 이 기준에 대해서는, 자, 근로자 대표를 해고하는 날에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협의를 해야 됩니다. 됐죠? 협의 맞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자, 이렇게 2항하고 3항인데, 자,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그 다음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해고 기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사망에서는 50일 전까지 근로자 대표한테 얘기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협의하라고. 협의. 됐죠? 여기 나오죠? 사용자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서 대상자 선정하는데 특히 남녀를 차별하면 안 되겠죠. 됐죠? 여기 정리하면 그래서 첫 번째 정리하고 하려면 첫 번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되고 됐죠? 다음에 50일 전까지 해고하려는 날입니다. 됐죠? 해고하는 날에 50일 전까지 근로자 대표한테 통지하고 자 근로자 대표랑 협의를 해야지 돼. 자 뭐에 대해 협의하느냐? 자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다음에 공정하고 객관적 해고 기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 50일 전까지 통지하고 협의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쭉 건너뛰어 가지고 5항에서 그러면은 요때는 23조 1항에 자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봐줄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네 가지입니다. 긴, 통, 깊이야. 긴, 통, 깊이. 자 마지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날짜 3년입니다. 3년. 정리해고했다 3년. 자 3년 내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에 담당했던 업무 행정직이면 행정직, 사무직이면 사무직, 그죠? 그 업무랑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해야 됩니다. 됐죠? 그때는 해고된 근로자가 원한다면은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이 아니고 이거는 고용을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노력인데 지금은 고용 의무 규정으로 바뀌었다는 거. 됐죠? 안 하면은 요거 25주 대한 건데 안 하면은 최근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근로자가 바로 사용자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서를 제기하면 돼. 그러면 의무가 발생했던 그 시점에 그때부터 임금을 줘야 되는 겁니다. 됐죠? 뭐 이러면은 판례까지 안 나오니까 그 정도 마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 우선 재고용은 노력이 아니고 의무 규정으로 바뀌었다는 거.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전 거랑 비교해 봤을 때 점점점 문제가 짧아지죠, 이것들이. 그래서 요것들 중심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2018년 문제 여기까지 정리하고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2017년부터 해서 내용 나머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